다리에서 시작된 경고신호. 무시하면 위험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약 없이 건강을 찾아드리는 자연약사 심재문이에요. 혹시 다리가 자주 붓고 무겁고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경험 있으셨나요? 거울을 보다가 다리에 거미줄처럼 퍼진 실핏줄을 발견한 적은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신호, 바로 하지정맥류일 수 있어요. 하지정맥류는 단순한 미용 문제로 치부되기 쉽지만 사실은 전신 혈액순환과 염증 반응에 깊은 영향을 주는 중대한 건강 신호예요. 게다가 최근 연구에서는 하지정맥류가 심해지면 뇌졸중이나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지정맥류에 대해 자연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치유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게요. 하지정맥류란, 정맥은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고 나온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끌어올리는 통로예요. 그런데 특히 다리 쪽 정맥은 중력으로 인해서 위로 혈액을 보내는 일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정맥 속에 판막이라는 작은 구조물이 있어 역류를 막아줘요. 그런데 장시간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또는 정맥벽이 약해지는 경우에는 이 판막이 고장나면서 혈액이 거꾸로 흐르고 그 압력으로 인해 정맥이 팽창하고 꼬불꼬불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지정맥류예요. 흔히 여성에게 많고요. 임신 중, 나이가 들면서 비만이 있을 때 더 많이 생기는데요. 유전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요. 주요 증상은? 하지정맥류는 다음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요.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곤해요. 오래 서 있으면 종아리가 옥신거려요. 발목이나 종아리가 자주 부어요.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저려서 잠을 깨요. 피부 밑으로 실핏줄이 퍼지거나 정맥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요. 심하면 피부색이 변하고 피부 궤양까지 생길 수 있어요. 이러한 증상은 단순 피로가 아니라 정맥순환의 붕괴를 의미하는 몸의 경고인 거예요. 하지정맥류, 왜 생기나? 첫 번째, 유전적 요인. 두 번째,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습관. 세 번째, 비만. 네 번째, 임신과 여성 호르몬의 영향. 다섯 번째, 식이섬유 부족. 여섯 번째, 흡연과 운동 부족. 결국엔 다리 정맥 내 압력이 높아지고요. 정맥벽이 약해져서 생기는 복합적인 결과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생활습관과 식이요법을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어느 정도는 되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식이요법으로 혈관을 튼튼하게. 하지정맥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지고 배변할 때 복압이 올라가면서 다리 쪽 정맥 압력도 함께 증가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정맥류와 치질, 대장 개실증까지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매일 충분한 야채, 통곡물, 과일을 섭취해서 부드러운 배변을 유지해야 해요. 물도 충분히 마셔줘야 하고요. 실제로 약국에 오셨던 60대 여성 환자분도 야채를 싫어하고 거의 고기 위주 식사를 하시다가 하지정맥류가 악화되셨는데요. 식단을 바꾸고 난 후 부종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맥을 강화하는 핵심 영양소. 활성형 안토시아닌. 아로니아에 많이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정맥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모세혈관 투과성을 조절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해줘요. 특히 나노복합체 형태는 흡수가 뛰어나요. 단백질 분해 요소. 하지정맥류 환자에게는 피브린이라는 단백질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경향이 있어요. 피브린이 혈관 주변에 쌓이면 혈전 위험이 커지고 조직이 딱딱해져요. 브로멜라인, 파파인 같은 요소는 이 피브린을 분해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자연에서는 파인애플, 파파야, 무 등에서 얻을 수 있어요. 정맥 영양소. 마그네슘, 비타민C, 콜라겐 이런 성분들은 정맥의 수축력과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콜라겐은 정맥벽의 주요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특히 주목해야 해요. 생활습관 교정이 핵심. 다음은 하지정맥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이에요.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 피하기. 의자에 앉을 땐 다리를 꼬지 말고 다리 밑에 작은 발판을 놓는 것도 좋아요. 하루 한 번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들고 10분간 쉬어주기. 수시로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켜 정맥 펌핑 기능을 활성화하기. 무리한 근력 운동보다는 걷기, 수영, 가벼운 자전거 타기.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사실 하나, 꽉 끼는 속옷이나 압박 스타킹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혈액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감정과 스트레스의 영향. 하지정맥류가 단순히 혈관 문제만은 아니에요.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혈관 수축과 염증을 유발해요. 실제로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하지정맥류가 악화되었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명상, 호흡 훈련, 감사일기 쓰기 등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혈액순환을 돕는데 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지정맥류를 극복한 사례. 70대 여성분이 다리가 뻐근하고 종아리가 울퉁불퉁하다고 오셨어요. 병원에서는 혈관 레이저 수술을 권유했지만 겁이 나서 오셨다고 해요. 저는 식단 조절과 함께 안토시아닌 보충제, 천연요소 보충제, 마그네슘 보충제 등을 권해드렸고요. 매일 저녁 다리를 높이고 수건을 말아 종아리 밑에 대는 습관을 제안했어요. 4주 뒤 다시 오셨을 때 다리 통증이 크게 줄었고 밤에 쥐나는 일도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자연 치유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매우 강력하다는 걸 다시금 느꼈어요. 신호를 알아차리면 건강이 보인다. 오늘은 단순한 혈관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몸 전체의 신호일 수 있는 하지정맥류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식이요법, 영양소 보충, 생활습관 교정, 그리고 감정 치유까지 전인적인 접근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약 없이 건강을 찾아드리는 자연약사 심재문이었어요.